만약에 2차 체포가 되고 만약에 뚫릴 경우에는 예.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체포 자체를 불응하는 네.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거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아스팔트 난동 세력들을 막 네. 부추길 수 있죠. 예. 법률적으로는 승복하더라도 예. 정치적으로는 승복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냥 오세훈스럽다. 예. 오세훈스럽다는 게 뭐예요? 쪼잔하다. 그걸 꼭 저렇게 SNS에 써가지고 기사로 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철우 지사처럼 극우 선동하시고 그게 더 솔직하다. 그리고 저기 뭐 애국가 부르고 태극기 옛날에 뭐 100m짜리 건다고 했잖아요. 네. 솔직하게 정치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정치를 쪼잔하게 합니까? 지금 탄핵 찬성이에요, 반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아, 그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2명 임명한 것 때문에 국무위원들한테 엄청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정진석 실장한테 눈물까지 흘리고 뭐 어쩌고 그 굴욕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굴욕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나는 이제 이 대통령에 보훈해야 되고 이쪽 국민의힘 사람들의 특히 대통령 비서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유감스럽습니다. 정치란 건요. 어쩔 수 원래는 지금 없나? 말씀하신 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셔야 되는데 네. 실제는 그렇지 않고 많고 적음을 따집니다.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3월 18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종프로고요. 저희가 참 많은 분들과 함께하면서 다양한 일들이 생기곤 하는데요. 뭐 저희의 원칙은 매우 명확합니다. 네, 어느 쪽이 뭐 하나만큼 잘못을 했는데 10만큼 한 것처럼 뭐 부풀린다거나 아니면 10만큼 잘못한 걸 모른 척하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거고요. 가능한 다양한 이야기들, 다양한 정보들 여러분께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 뭐 그것이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또 너무 진지해지진 않게 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뭐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이 혹시 불편할 일이 있다면 뭐 그런 것들은 또 바로 잡아가는 게 저희가 할 일인 것 같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서 오늘 장르만 여의도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첫 출연으로 매우 파란을 일으킨 분이죠. 중앙일보 강찬호 논설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아유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파란이라뇨. 네. 아 대단했습니다. 너무 좀 저에게는 과분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네. 아 그러네요. 제 저도 마음에도 파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하고 보니까 좀 과분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고.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파란색은 민주당입니다. 가슴에 파란을 일으켜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진짜 극한 직업이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근데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우리 앵커님 그 오프닝 멘트로 시작한 말이 무슨 뜻이에요? 못 알아듣겠어요. 아, 요거요? 날카로운 지금 사실 저도 네. 지난주 제가 출연한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아. 서로 이게 아. 싹 좋은 말은 아니었던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뭐 여러 매일매일 이제 방송을 또 여러 출연자분들과 하다 보니까 네. 뭐 그분들의 어떤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지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불편했다는 뜻인가 봐. 아니에요, 세 분과는 무관한 일입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세 분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고.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했다. 아, 네네네. 그럼 프로그램을 없애야 되는데. 아니면 조용히 해. 아니면은 이제 우리 프로그램 제목을 불편한 진실. 이렇게 불편한 진실. 어, 불편한 괜찮다. 진실 어때요? 아, 불편하지만 꼭 들어야 되는 진실. 네. 아 그렇죠. 힘들게 진실은 말. 때로 불편합니다. 네. 그런 거죠. 네, 하여튼 세 분 나오실 때만큼 정신없은 날이 없어요. 빨리 저 소개해 주세요. 네, 신혜영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새로 일어난 뉴스들도 정리 좀 해드리고요. 또 논평이 좀 필요한 부분들은 여러분께 도움을 좀 받겠습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뉴스는 JTBC 단독 뉴스가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JTBC의 단독 뉴스로 오늘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 지난 1월에 우리가 떠올려 보면 대통령 체포되기 전에요. 1차 체포 시도했다가 실패했고 네. 두 번째 영장 발부 받았을 때 대통령 도피설이 갑자기 확 돌았어요. 거의 1월 초쯤이었죠. 네, 1월 7일, 뭐 8일 네네. 요맘때였는데 그때 이제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인터뷰에 나와서 대통령 도피설이 돌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정확하게 내가 군과 경찰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입수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아닌데 대통령 관저에 멀쩡히 있는데 네. 라고 주장을 했고 실제로 그 당시에 그 대통령의 관저 약간 순찰하듯이 네. 앞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네, 저 지시하고. 영상
네. 뭐 손으로 막 여기저기 지시하고 뭐 경비 잘 되고 있는 거 맞습니다. 맞아? 했던 저 영상이 공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공개가 된 건 아니죠. 이제 네. 오마이 TV에 화면에 잡혔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제 이거 봐 대통령 관저에 있잖아 도피한 거 아니야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자, JTBC 취재 결과 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8일 관저를 떠나 용산 대통령실로 이동해서 지하 상황실을 살펴본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로 가서 네. 관저에서 나와서 네. 가서 지하 벙커를 살펴봤다고요? 지하 상황실을 둘러봤다가 정확한 워딩인데요. 이 워딩의 출처는 익명을 요구한 대통령실의 관계자입니다. 왜 혹시 거기를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까?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는데 예. 이제 시점상 2차 체포가 매우 임박했던 시점이었죠. 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뭐 직접 좀 피신이 가능한지 직접 살펴보러 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용산의 대통령실 지하 상황실은 굉장히 그 보안이 또 철저한 곳이죠. 벙커 있는데. 벙커니까. 예, 벙커. 네. 원래 대통령이 쓰려고 만들었던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국방부 국방부 시절에 맞습니다. 예. 원래 이게 국방부 당연히 있어야 관저였죠. 되겠죠. 예. 아니, 그리고 외교부 아마- 장관 관저 아닌가요? 예? 외교부 장관 아니요, 관저. 용산 국방부. 대통령실 아, 지하니까. 대통령실. 예, 오케이, 예, 예. 벌써 시작했어요. 아, 네.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전혀 아니고 제가 단순 사실 확인이라서 아, 사실 예, 확인. 논쟁의 영역이 아니다 말씀드리고요. 네. 이제 두 가지 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장기 농성이 가능하다라는 거기- 측면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저도 오래돼서 기억은 잘 못하겠는데 지하 통로 연결이 많이 돼 있는 걸로 아, 그때 알고 그 말씀 있어요. 잠깐 해주셨죠. 네. 예.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는데 가면 갑자기 막 벽이 열리기도 하고 막 그래요. 지하에. 한번 에이. 들어보세요. 예, 예. 아니, 진짜요, 진짜. 정말요? 진짜요. 지하예요? 예, 국방부 지하에는 그런 데가 옛날에 30년 전에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예, 지금 이야기를 하면 안 되니까. 네.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딱 문 열리고 아, 예, 병 그런 열리고 거. 막 30년 전에 거기 가보셨다는 거 말이에요. 네, 네, 네. 왜 그때 30년 전에 어떻게 가? 어떻게? 그때 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이럴 때는 어. 그런데 뭐 견학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 견학을 그래요? 가셨어요 그때? 네. 견학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하여튼 뭐 일이 업무 때문에 갔는데 아 그렇군요. 뭐 잡혀가신 건 아니었고요. 아, 그렇기는 잡혀가는 데가 아니 아닙니다. 김대중 정부 때 왜 잡혀가셨겠어요? 그때. 알겠습니다. 네. 여튼 좀 있어요. 그날 도피설도 막 제기되고 있던 그 시기에 딱 용산 대통령실로 갔었다. 네. 요건 이제 그동안은 안 알려졌던 얘기인데 이번에 네. 이제 단독 보도가 됐던 거고요. 그러니까 관저를 떠난 사실이 이제 처음으로 확인이 된 거고. 네. 근데 당시에 그 영상 찍은 그 오마이 TV를 대통령실에서 고발을 했단 말이에요. 이거 왜 찍냐 여기 보안 시설인데. 네.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약간 돌이켜 보면 일부러 좀 찍힌 거 아니냐. 아, 일부러 알리바이를 만들기 자기 있다 위해서. 그러려고. 예. 나는 지금 관저에 잘 있는데 예, 예. 어딜 내가 가겠냐 예. 이런 메시지라는 거죠. 그렇게도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어디 해명이 필요한 일입니까? 아니면 뭐 갔을 수도 일단 있다라고 도피라고는 하지 않겠죠. 네. 도피가 아니고 이제 뭐 그냥 그 둘러본 거다. 근데 왜 그 그러고 점검을 갔느냐. 왜 그날 갑자기 거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그럴 가능성은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도피라기보다는 이제 계속 버티는 상황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2차 체포가 되고 만약에 뚫릴 경우에는 예. 어쨌든 본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쨌든 간에 계속 좀 뭔가 이 체포에는 체포 자체를 불응하는 네. 어떤 그런 공간으로서 거기를 활용하려는 생각이 혹시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좀 추측이 이제 그 출입 기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그런 얘기가 하나 나온 게 있고 그다음에 어쨌든 이걸 계기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앞으로 경호실하고 비서실에 한마디로 지금 이 굉장히 거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이 의심과 우려 뭐냐면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 경호실에 지금 이른바 언론이나 민주당 쪽에다가 그 대통령 동선이나 상황에 대한 정보를 계속 흘리고 있다. 이렇게 색출한다는 거죠? 그리고 색출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네. 이제 왜냐하면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돼 있는데 네. 지금 막 그 뭐 경호실 애들 막 뭐 어떻게 지금 뭐 예를 들어 폰도 좀 까보고 예. 뭐 저녁에 누구 만났는지 좀 뭐 조사해봐라 이러기 어렵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냐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러지 않아도 지금 경호처에서 자꾸만 정보가 샌다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경호처를 지금 믿지 못하는 좀 그런 상황이고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자꾸만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민주당 뭐 어떤 의원이 대통령이 아마 그때 어디죠 출두를 하는데 호송차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네. 그 캐딜락. 경호처 그러니까 윤건영 그렇죠. 의원이요. 네. 네. 그게 그 경호처 소속 그 캐딜락을 타고 왔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내용을 알아보면 그 호송차는 방탄이 안 되는데 어쨌든 대통령이 직무는 정지됐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방탄 경호원 차량을. 방탄 차량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방탄 시설이 돼 있는 캐딜락을 썼는데 네.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사람은 경호처밖에 없어요. 대통령하고 경호처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그 어떤 동선에 대한 그 비밀 사항인데 이것을 민주당 의원이 알았다는 거는 경호처 내부에서 민주당이 흘려줬다고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 의심을 굉장히 강하게 갖게 되었고 그밖에 여러 사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근데 네. 오늘 이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 관계자라고까지 나왔잖아요. 예. 이러니까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욱더 경호처를 믿지 못하고 또 비서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들은 얘기로는 지금 제1부속실과 제2부속실 이른바 대통령과 그 부인을 이렇게 그 이제 보좌하는 그 기구는 대통령의 사저 안에도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왜냐면 그런데 이분들 인력도 지금 축소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믿지 못하는 거죠. 아, 최소한의 대통- 인력만. 최소한의 대통령이 인력만, 네. 방탄차 타야 되는 건 나도 아는데 뭐 그게 무슨 그렇게 아니죠. 까지 그런데 큰데요? 방탄 근데 호송차를 안 타고 어느 차를 탔다. 요거는 이제 드러나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건 이제 아닌 네. 것 같은데 왜냐하면 네. 김성훈 뭐 중요한 씨가 인물도 아닌데 뭐 이제 뭐. 아니 그게 아니라 김성훈 씨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네.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된 이후에 구속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호 문제가 사실 이렇게 크지가 않았는데 윤석열 씨 같은 경우에는 파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이 되니까 대통령에 대한 예우, 경호 이런 네. 것들하고 이게 혼재돼 있어서 좀 헷갈린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김성훈 씨가 적극적으로 구치소에 자기가 쫓아다니면서 경호하고 보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네. 그 헌재로 나올 때에도 그 차와 관련된 문제들은 당연히 큰 이슈가 됐었었고 뭐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뭐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이 되죠. 근데 네, 그거는 네. 문제는 생각으로 윤 의원이 그런 게 한 게 아니고 어쨌든간 정보를 받아서 한 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논리상으로 아마 대통령은 방탄 시설이 된 차를 갖고 갔을 겁니다. 뭐 이렇게 그럴 수 얘기했으면 모르지만 네, 그게 네. 아니고 어떤 정보를 갖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경호처 세탁 보는 거죠. 근데 이 그렇게 네. 같이 판단을 해봐야 그렇게 돼요. 말이 안 되는 게 거기 눈이 얼마나 많은데요, 거기. 그러면 지금 하여간 우리 의원님은 저 변호사님은 죄송합니다. 윤 의원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논리상 아니면 어떤 추측으로 얘기했다. 아니야, 저는 정보- 경호처에서 당연히 정보가 나오고 있다고 알고 있고 네. 그 나오는 것이 그렇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지금 말을 그건 하는 다른 거예요. 영역의 네. 문제고. 네. 아무튼 근데 요 이 관저 나와서 간 곳이 대통령실에 있는 지하 그건 벙커잖아요. 진짜 문제죠. 직무가 정지된 상태인데 대통령실에 아.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부적절하다고 지금 계속 그럴 논의가 수 지금 되고 있겠네요. 있어요. 거기 갈 것까지는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가서 업무를 본 게 아니라면은 네. 돌아보는 것 정도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될까요? 옛날에는 그런 관저 기- 있었죠. 기관을 네. 사용하려는 사용하면 안 의도가 돼요. 있었다라는 네. 또 추측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고요.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이든 노무현 대통령이든 임기 중단이 된 상황에서는 그냥 관제에 가만히 탁 있어야지. 틀박혀 있어가지고 어떤 정치적 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여기는 지금 보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황당무계한 일들을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 네네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 얘기 나온 그 김성훈 네. 예 경호차장 차장에 대해서 네. 경찰이 네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3번 경찰이 이제 쳤고 검찰이 2번 반려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검찰 영장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영장 쳐야 된다라고 이제 권고를 한 거죠. 근데 그리고서도 이제 검찰이 이제 시간을 계속 끌었어요. 경찰이 검찰이 시간을 끌었죠. 네. 이제 뭐 가타부타 반응이 없이 네. 한 11일 동안 끌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경찰이 좀 이제 여태까지 검찰에서 기각 사유로 냈던 것들 다 보완을 해가지고 네. 네 번째로 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 영장 신청까지 만약에 혹시 또 검찰 단계에서 뭐 기각이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말이 좀 많이 나올 것 같기는 한데 네. 여튼 김성훈 차장은 이번에 영장이 나왔고 이번에 만약 경찰이 이 정도로 신청을 했다면 이거 반려되기는 쉽지 않겠죠. 적어도 검찰 단계에서. 근데 검찰이 지금 나온 입장이 뭐냐면은 네. 일단 경찰이 이렇게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이거 구속영장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존중을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기계적으로 청구한 일은 없을 것이다. 지금 이 얘기를 검찰이 했대요. 예. 지금 했는데 기자들한테 근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경찰이 결국 그렇다면 이번에 상당히 부족했던 점 보완을 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는 지시 혐의가 있는데 네. 이게 김 차장은 전체 단말기를 보안 조치하라 이런 입장이고 그게 아니고 세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려고 했다. 이게 실무자 진술인데 이제 후자 사령관 3명의 데이터만 삭제하라. 이거는 참 문제가 되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네. 거는 증거인멸 관련된 그렇죠. 예. 네. 거죠? 그런데 네. 전반적인 어떤 보안 조치를 했다는 거를 네. 증거 인멸로 지금 경찰이 몰아간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검찰이 봐서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증거가 좀 더 필요하다. 네. 현재로서는 2명 말한 것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이 좀 더 이건 수사를 보완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지금 이제 대통령 1차 체포 시도를 당시에 이제 김 차장이 가로막았다 이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 입증이 좀 어렵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또 하나 얘기했어요. 지금 체포 저지 지시에 불응했던 체포 저지 하라 했는데 불응했던 간부를 인사 조치했다는 의혹인데 이것도 그 인사 발령 자체가 없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경찰이 아마 이 부분을 소명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 거기서 충분히 증거가 확보됐다면 경찰은 그야말로 기계적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유로 그 영장을 이제 청구해야 네네네.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이렇게까지 경찰이 신청한 어떤 영장에 대해서 알아서 검찰 단계에서 기각하고 반려하고 이런 경우들이 흔치는 않잖아요. 보통 뭐 거의 그냥 법원까지 가거나. 들어보면 거의 재판부의 그렇죠. 판단 수준인데. 참 대한민국 검찰이 네. 이렇게 민주적이고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주는 조직이었는지 기가 차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1차 체포 당시에 고의적으로 막았는지 확신이 없다. 그럼 고의적으로 안 막으면 길 가다가 부딪혀서 그러면 윤석열 못 막도록 했다는 뜻입니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국가기관이 이따위 소리를 합니까? 저는 기가 찬다는 소리가 들고요. 한편으로 보면은 검찰도 김성문을 통해서 네. 내란 당시에 비아폰을 또는 그 직후에 비아폰을 받았지 않나 이런 의심이 듭니다. 검찰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김성훈을 악착같이 보호하지 않는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네. 근데 그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해서 지금 조금 전에 얘기도 좀 나왔습니다만 네. 그 증거인멸 요 정황이 계속 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성훈 처장은 보완 조치를 한 김성훈 거다라고 차장은 네. 보완 조치를 한 거라고 주장을 했고 검찰이 그걸 받아들인 거잖아요. 네. 그 주장을. 근데 실제로 이게 보완 조치 수준을 넘어 증거 인멸 정황으로 보이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화폰 서버를 지금 확보하는 게 핵심인데 이게 로그아웃을 시키면 네. 기록이 삭제가 된단 말이에요. 비화폰을 로그아웃을 시키면 예. 근데 이제 서버에서 삭제가 된다. 예, 근데 네. 기록이 삭제가 되는데 이제 관계자의 증언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령관들이 지금 다 검찰 조사 받고 있잖아요. 왜 로그아웃 돼 있어? 아 이거 원격으로 로그아웃 된 사실이 확인이 된 거죠. 아 누군가가 예, 비화폰의 서버가 원격으로 로그아웃이 됐는데 이게 네. 앞서 무슨 맥락이 있었냐면 김성훈 차장이 그 밑에 직원들한테 이거 네. 로그아웃해라고 지시를 했는데 당시 이제 밑에 직원들이 그거 우리가 로그아웃하면 이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서 안 돼요라고 하면서 했더니. 지시를 거부하면서 보고서까지 냈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 조치가 없는 줄 알았는데 네.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격에서 삭제가 됐다는 원격으로 거죠. 로그아웃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때 뉴스를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 그때 막 김상훈 차장이 이거 빨리 뭐 삭제해야 된다 하여튼 등등의 명령을 지시를 내렸는데 네. 밑에 직원들이 이렇게 하면 거부했죠. 큰일 납니다. 예. 요런 것까지 저희가 뉴스가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원격으로 그 로그아웃을 시켰다는 요건 이제 팩트 체크가 된 부분일 거고요. 예. 네. 이 정도면 글쎄 뭐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증거인멸로 상당히 유력해 보이는 상황인 것 같기는 한데 왜냐하면 그때의 비화폰이 그 계엄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기록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로그아웃을 원격으로 시켰다. 이건 증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로그아웃이 원격으로 가능하다 그러면은 바깥에서 어쨌든 그 핸드폰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자기네들이 삭제하기도 하고 조종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다는 뜻인지 이게 그게 나는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뭐 컴퓨터 같은 거 노트북 같은 거 은행 직원들하고 원격 조정해가지고 뭐 고쳐달라고 할 때 자기네들이 뭐 하라 그러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뭔가 자료 삭제나 자료를 씹는거나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것인지 이런 그러니까 게 아마 좀 그 여인영 궁금하고요. 사령관 얘기를 좀 들어보면 유추하기로는 그 네. 핸드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당연히 핸드폰 기기 디바이스에서 뭘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이 비화폰 같은 경우 워낙 보안이 중요하다 보니까 서버에서 원격으로 이 핸드폰에 있는 데이터 같은 것들이나 이런 걸 이제 삭제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얘기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지금 알려져서 네. 이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이 원격 삭제라고 하는 부분이. 네. 그럼 두 번째 그 일을 지금 그 실질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부하니까 바깥에서 지금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누가 했는지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무슨 목적으로 이것을 해서 결국 무엇을 지웠는가를 우리가 밝혀낼 수 있는가. 근데 내가 알기로는 밝혀낼 수 없는 것으로 한번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것으로 이 비화폰은 좀 들었는데 네. 그렇게 된다면 목적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뭐를 지웠냐? 그리고 그걸 누가 시켰느냐, 왜 시켰느냐? 그럼 시킨 사람은 누구냐? 시킨 사람은 그럼 결국은 이
내란 세력과 관련해서 무슨 역할을 하기로 했던 사람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걸 확인은 근데 할 수가 있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이거 검찰 괜찮아요? 특수본에서 내가 한 말씀 괜찮아요? 이걸 정황을 파악했다고 하잖아요. 괜찮죠. 좀 같이 좀 얘기 좀 해요. 따로 얘기 좀 하지 마시고. 지방 방송은 끄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영 부원장 얘기하시죠. 그럼요. 저 맞습니다. 지방 방송 하셔도 됩니다. 아니 먼저 지방을 존중해야죠. 먼저 우리 노변이 물어보셨길래 제가 네, 부득이 네. 부득이. 네. 지방도 아니고 뭐 네. 예. 다양한 로컬 방송이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특별수사본부에서 알았다면은 네. 진짜 이거는 영장을 청구해야 될 사유가 예. 스스로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아. 근데도 경찰이 올라온 영장을 네. 청구를 해주지 않는다. 이거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음. 지금 생각을 해보면요, 12월 3일날 그 선관위에 방첩사가 출동을 했을 때 네. JTBC 거기서도 보도했잖아요. 국정원과 검찰이 올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보면은 이것도 뭐 이 추미애 의원이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검찰 고위직들이 출동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방첩사와 통화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났고 네. 그렇다면 검찰 고위직이 출동하면은 검찰총장이 몰랐을까요? 검찰 지휘부가 알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네. 12월 4일 날 다음 날 대책 회의를 합니다. 민정수석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 법제처장 이런 사람들이 참여를 합니다. 법률 관련되잖아요. 이른바 우리가 이제 검찰 독재 정부라고 이야기하는데 검찰에게는 이런 상황들을 알리지 않았을까요? 자, 검찰 독재 정부에서 군은 내란에 참여하는데 검찰은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수많은 추론들이 가능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런 하나의 정황적인 사건들이 나오니까 네. 검찰을 더욱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은 지금까지는 어쨌든 이제 휴대전화, 체포방해, 채증 영상 대부분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네. 인멸될 증거가 별로 없다. 그다음 두 번째 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은 이 비화폰 서버 이 문제, 네. 이거는 체포방해 혐의하고는 무관한 별건 수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지금 우려를 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두 분이 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 지난번에 영장심의위가 결정을 한 거 구속해야 된다, 영장 쳐야 된다. 이게 지난 6일이란 말이야. 네. 지금 벌써 12일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그렇게 위에 권고를 받았는데도 계속 지금 미루거나 결정을 하지 않는 이런 가운데 이제 경찰이 쳤기 때문에 네. 아마 지금 두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그 의문들 이런 것들은 이제는 검찰이 나름 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보이네요. 네. 자, 그 김성훈 차장 밑에 있던 그 간부들 또 해임 징계를 지금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이제 경호처에서 정보가 새고 있다라면서 대통령실이 되게 민감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 김성훈 차장에게 반기를 들었던 그러니까 이제 그 체포 영장 집행 국면 때 국수본에게 협조했던 네. 직원을 해임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게 일종의 찍어내기 징계를 한 거죠. 이 차장이 그냥 맘먹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위원회를 징계위원회가 열었죠. 있다면. 위원회를 그렇죠. 열었어요. 그건 안 되죠. 차장이 직접 할 수 없죠. 네. 보통 그 징계위원회 구성이 내부인들과 외부인인데 외부인들은 또 내부에 이른바 칼자루를 진 사람들이 위촉을 합니다. 그래서 칼자루를 진 사람들의 마음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 결정권은 대통령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요. 원래는. 지금 대통령은 권한대행이 행사를 하고 있으니까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사인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최상권은 되게 못할 겁니다. 이거는 예. 이제 대통령 그 직속 기구잖아요. 네. 네. 대통령 직속 기구의 징계 문제를 네. 그것도 굉장히 대통령 고유 권한에 이제 해당되는 건데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그 정도의 지금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만큼의 어떤 그런 법적인 지금 그 힘이 없기 때문에 네. 아이고, 아마 못할 가능성이 사실상 저는- 모든 네. 발언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니, 최종적으로 네. 승인하는 거는 이 징계를 최종 승인하는 건 최상목 권한대행.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니까 이제 펜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냥 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 위원회에서 올리더라도 네. 네. 그렇죠. 왜냐면은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는 몇 가지 이제 디펜드할 방법이 그게 있는데 첫째는 지금 헌재에서 정족수 논란도 해결되지 않았고 네. 또 어쨌든 지금 한덕수 총리가 언제든지 돌아올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런 그 대통령 고유 권한에 해당되는 내용은 내가 지평하기 어렵다. 아 근데 이게 뭐 이렇게 될 만약에 가능성. 경찰 네. 인사도 하고 다 했는데 그거는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의 저 최상목 권한대행이 뭔가 도장 찍거나 결정하는 건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윤석열 대통령도 원하는 방향이라면 그 도장 찍는 아니요, 거에 대해서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 이제 그 현재 왜 저 누구냐 마은혁. 그 마은혁 네. 이런 문제 3월 4일 날 네. 사실상 그 최상목 대행이 보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 보류를 할 때 이런 논리가 강하게 국무위원들이 전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 대행의 지위가
아직 헌재가 지금 권한쟁의 심판 상황에서 네. 이게 200석인지 150석인지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이걸 행사할 경우에는 이건 논란이 될 수 있다. 다만 네. 행정부 일반적인 인사, 그건 인사혁신처장도 그걸 확인했다는 거예요. 네. 행정부 내의 공무원들 인사야 그거 이제 지금 권한대행으로 하실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헌법 기관 인사라든가 네. 대통령 경호처 같은 이런 어떤 그 대통령 직속 기구 못할 수 이런 있다. 부분은 논란이 되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근데 맞다라고 이걸 이렇게 문제를 얘기를 한 삼을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문제를 삼겠어요? 이건 제 생각에는 네. 조만간 어쨌든 간에 이제 어쨌든 대통령 탄핵이라든가 네. 아니면 한덕수 탄핵 소추라든가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그렇게 오래 걸지는 않을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런 쪽으로 양단에 간의 결론이 나면 거기에 네. 맞춰서 이것이 결국은 해결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전혀 아니, 가능성이 없는 윤석열 얘기인데. 편인지 예. 그 최상목 편인지 굉장히 헷갈리게 대답을 하시는데 그렇죠, 뭐. 아니 편이 아니고 팩트를 얘기 드리는 둘 다 거예요. 둘 다 느낌을 이야기해 보면 편이지. 이런 것 같아요. 그럼 최상목 이제까지 뭐 네. 이거 논점은 아닙니다. 이제까지 행사한 거부권은 뭡니까 그러면? 그래서 그것도 다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상목의 그래서 지금 행위가 다 문제가 돼요, 그게. 실제 네. 대통령보다 더 대통령스럽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아무런 그 적극적 권한 행사에 대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네. 자기가 지금 모든 걸 하면서 또 말로는 자기는 대통령이 아니어서 소극적으로 행사할 수밖에 없다 또 이래요. 자기가 안 하는 거는 네. 되게 이상한 모순적 발언을 하고 있는데 탄핵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민주당이 탄핵을 시켜야 될 네.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지금 보고 있고 근데 다만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는 대권에 대한 또 욕심이 누군가가 막 부추겨가지고 그 얘기를 지금 속으로는 약간 있는 것 같기도 에스컬레이팅 하더라고요. 하고 있다고 지금 얘기 네. 들었어요. 뭐였죠? 4나오였네. 뭐였지?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생각을 해보면 그랬잖아요. 더 웃기는 게 네. 그린벨트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에서 수도권의 그린벨트 문제는 진짜 대통령이 결단을 하지 않으면 해결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대행 상황이 그린벨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이 사들여 주겠다 사들이는 뭐 거. 이런 네. 이야기들을 하고 이 황당무계한 주장들을 하는 거 보니까 네.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지 그러니까 않나 의심도 처음에는 안 듭니다. 그랬는데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때 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가지고 2명 임명한 것 때문에 국무위원들한테 엄청 깨졌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저는 사실입니다. 정진석 실장한테 눈물까지 흘리고 뭐 어쩌고 예, 예. 그 굴욕의 역사가 있었는데 그 굴욕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 사람의 마인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대통령 한번 해볼게 그럼. 아니 아니, 그런 아니요. 식으로 바뀌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바뀐 게 아니라 네. 나는 이제 이 대통령에 보은해야 되고 이쪽 국민의힘 사람들의 특히 대통령 비서실의 말을 잘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왜 그것을 계속해서 더 강화시키게 되었느냐? 예. 우리 당은 어차피 이번 대선에서 나갈 사람이 없어. 우리 당 이번에 지금 제일 얘기되는 거는 경제 문제 아니냐. 우리 정부가 잘못했다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에 대한 감이 없고 능력이 네. 없었던 것뿐이다. 그러면 이창용 같은 사람 혹은 너 같은 사람이 사실 들어오게 되면은 너는 정치적으로 욕도 덜 먹고 너의 네.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우리 당의 색깔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에 대한 정치적인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뒷받침해 줄 테니 네. 너는 지금 현재 곱게 자라가지고 우리 말 잘 들어라. 그런 식의 얘기를 했었다는. 제가 네. 볼 때는 네. 뭐 결론은 비슷하게 그러니까 결과를 보면 네.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볼 때 그런 정치적인 거라기보다는 네. 법적 논란을 굉장히 강하게 국무위원들이 네. 제기를 한 거예요. 아까 말한 지금 법적 지위가 당신이 불안정하고 네. 나중에 당신이 대통령 자격으로 한 행사는 언제든지 시비를 무효 시비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왕 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하면 안 된다는 아니, 그 게 법적 굉장히 논란이라는 그런 게 주장을 어떻게 법적 권한 논란이- 대행에게 그 국무위원들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했어요. 아무것도 법적 그러니까 논란- 잘못이에요 그 사람들이. 강당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하고 싶은 거는 법적 논란에 대해서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 삼지 않고 맞아요. 그다음에 정부가 하기 싫은 거는 그 법적 논란으로 네, 이렇게 방패 끌고 삼아서 가면 방패 네. 삼아서 하고. 그거는 그래서 이거 사실 가장 큰 문제는 빨리 헌재가 네. 이게 지금 최상목 지위가 네. 이게 지금 정족수가 맞느냐 틀리느냐 요거는 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그 한덕수 총리에 대한 한덕수 총리에 이제 걸려 있는 게 2개예요. 예. 한덕수 총리 자체가 이제 문제가 있어서 네. 탄핵 당해야 된다는 본안이 이제 산핵 소추 의결이고 문제고요. 예. 또 하나는 그 의결 과정에서 정족수가 150 이냐 150이냐 200이냐는 예. 권한쟁의 심판인데 네. 권한쟁의 심판부터 빨리 가르마를 타줬어야 돼요. 그래서 최상목이 지금 법적으로 이 사람이 맞다. 아니면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아니다 해주면 네. 거기에 맞춰서 딱딱 돌아갈 텐데 지금 이런 지금 모호한 상태를 2달 넘게 끌다 보니까 근데 이런 문제가 위원님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 법적 해석을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현재적 상황에서 네. 집행이기 때문에 네.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최상목은 현재 권한 대행인 거예요. 네. 예를 들자면 이런 저 겁니다. 말이 맞아요. 얘는 대행인 처음 거고. 듣는 이론이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법은 현재적 접근입니다. 네. 한덕수가 만약에 탄핵된 것이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 각하가 돌아오더라도.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에 그러면은
최상목이 했던 것이 전부 다 무효가 되냐 이런 게 아니다. 아니에요. 그 네. 논란들이 상당히 근데 있습니다. 지금 그 법조인들이 만약에 지금 물론 논란이 있어요. 네. 그 지금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주장도 있고요. 반대로 또 다른 법조인 분명히 지금 법제처 입장이 그렇습니다. 법제처 입장이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인간들이 그러니까 뭐에 법제처에 있냐면 앉아있어? 이게 제가 그 법 규정에 보면은 예. 합의제. 예? 합의제 기관, 그러니까 국회가 합의제 기관이잖아요. 예? 합의제 기관이 이제 의결로 이제 결정한 조치는 네. 정족수가 이제 이게 만약에 위배가 되면은 무효라는 법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맞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런 주장을 하는 법조인들이 있고 지금 법제처 입장이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네. 예를 들어서 네, 그렇죠. 한덕수 총리가 탄핵된 거가 무효가 될 수는 있는데 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네. 지금까지 최상목이 최상목이 했던 모든 것이 네, 무효가 되지 이게 않아요. 무효가 될 수가 아니,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법제처 문제가 그래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돌릴 수가 있나? 그게 왜 그러냐면 근거가 어디 있어요? 무효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행정기본법 15조를 든 것인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 입장이 아닙니다. 법제처라든가 네. 정부 어떤 법적 해석을 지금 취재한 것이기 때문에 네. 그들 입장이 그렇다는 걸 전달드리는 것이고. 법제처의 자, 그럼 그분 공식 입장은 입장이에요, 이게? 그 아니야, 법제처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지금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간담회에서 네. 다 제시가 그런 된 의견도 있었다라는 의견을 거죠? 법제처에서 제시했어 그렇게 제시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행정기본법에 돼 있거든요. 그거랑 이거랑 그러니까 이게 상관없는 거죠. 그 왜 그러냐면 국회 같은 합의제 기관에서 의사 정족수가 미달인 의결은 무효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법제처에서 파악을 하고 저 최상목 대행한테 의견을 제시를 했거든요. 네. 최상목 대행이 좀 전에 아주 잘 말씀하셨는데 조한창 정계선 이 두 사람을 임명한 직후에 국무위원들이나 용산에서 엄청난 반발을 사니까 약속을 한 게 하나 있어요. 다음부터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들하고 법제처 등의 상의해라. 법적 의견을 듣고 두 번째 국무위원들 모아서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것을 네. 받들어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그래서 이게 된 겁니다. 근데 그 윤석열 행정 탄핵 기각을 바라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황당무계한 논리로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겠다는 소리예요. 자 보세요. 두 헌법재판관 임명한 것이 최상목 행위가 문제가 된다. 되돌려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최상목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돼.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지금 그 논리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행정- 거죠. 문제가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는 논리가 되죠. 행정기본법 15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처분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 또는 처리하거나 기관의 경과 등으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까지가 최상목 대행이 본인의 그 위치에서 했던 것이 유효하다 이런 주장인데 네. 지금 아마 강찬호 논설위원이 말하는 건 그 뒤에 있는 다만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다만 다만 무효인 처분은 처음부터 그 효력이 그 발생하지 부분입니다. 아니한다. 네. 이걸 얘기하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최상목의 행동이 그러면 무효인 처분이냐 여부죠. 최상목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것들이 네. 무효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뭐 일부 법조인들이 우리 강찬호 의원처럼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그들의 생각을 왜냐하면 전달한 것이죠. 법조인들이 뭐 다 똑같이 생각하는 건 아니니까. 네. 일부의 근데 이게 법조인들이, 법제처에서 최상목의 행동이 그러면은 무효였기 때문에 만약에 한덕수가 살았더라면 그 동안의 처분은 다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한 적이 없고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내세운 적도 없어요. 인사도 다만 다 하고 있는데 그럼 그것도 다만 다- 얘기는 네. 얘기는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얘기를 했을 수는 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법조인이나 사람들도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웠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겁니다. 그 처분이 무효하다는 게 아니라 애초에 의결이 무효라는 거예요. 그건 그럴 수 의결이 있겠죠. 무효이기 때문에 네네네네네. 의결에 의해서 무효인 네. 의결에 의해서 직무정지가 이루어졌다면 네. 그 직무정지는 무효다라는 네네네. 얘기예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논쟁이 있으니까 하여간 저는 그 논쟁의 한쪽을 네네. 전달드렸다 말씀을 만약 드립니다. 그 의견대로라면 최상목 권한대행은 뭐 예를 들면 전 최상목 권한대행 이렇게 못 쓸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권한대행 된 거 자체가 무효일 수 있으니까. 최상목이 여기서 말하는 딱 아니. 잘라내서 드러내고 없어지는 거야. 헌재가 말이 안 되는 헌재가 거예요. 한덕수 부총리가, 네. 이후에 그 최상목을 대행으로 지금 앉힌 거잖아요. 말하자면 예. 앉힌 것에 대해서 이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지금 얘기를 정확히 하지는 않고 있지만 네. 헌재는 원래 이렇게 분열이나 뭐 내분이나 분쟁 이런 거를 원래 잠재우려고 하는 쪽으로 판단을 모두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한덕수가 탄핵되었다라고 우리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결과적으로 최상목 씨가 대행을 했는데 이걸 무효하고 이 의결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리가 없어요. 네. 어쨌든 그 논쟁이 네네네. 제기될 기회를 이게 만든 점에서 헌재가 잘못했다고 여기서 보는 오늘 뭐 거예요. 다룰 만한 건 네. 아닌 것 같은데 네. 여튼 지금 헌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헌재는 혹시 저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는 언제쯤 이게 오시는 분들마다 좀 여쭤봐서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언제쯤 판결
낼 거라고 보십니까? 뭐 제가 알겠어요. 이번 주 안에는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주 안에 해야 된다고 어, 하신 겁니다. 저는 21일에 할 것 같아요. 금요일. 이번 주 금요일. 네, 왜냐하면 오늘까지 박성재 변론하고요. 네. 내일 이제 평의와 평결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내일이 수요일이잖아요. 그러면 예. 그래가지고 선고 날짜를 결정을 할 것 같고. 아, 내일 알려주고 내일 오후쯤. 오후에 네. 오후 한 5시 반 그 정도 정도. 되겠죠. 예, 네. 그래서 결정 알려주고 금요일 날 10시 정도 할것 같아요. 선고한다. 그래서 장르만 여의도는 내일 한 저녁 6시쯤에 방송을 하시는 것도 싫어요. 우리 맨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 상당한 5대0 라이브에서 하라고 하세요. 네, 네. 네. 하여튼 저희는 오전 11시부터. 오디오 라이브가 경쟁 프로그램이에요. 아니 경제는 아니죠. 같은 감히 회사 어떻게 팝팀이에요. 경쟁이라고 얘기하면 감이 약간 아니에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감이라는 말 썼는데? 장르만 여의도의 네. 이용을 모르시는 말씀이 아니냐. 아, 오디오 네. 라이브 따위야 이거. 그런 것 같은 느낌. 하여튼 21일 아닌 정도가 같은데. 유력해 보인다. 제일 유력하다. 그 네. 다른 분들이 수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실제로 저는 윤석열 측 변호인, 그 다음에 국회 소추인단 이런 분들이 그래도 헌재하고 가장 접촉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분들의 의견이 가장 그래도 근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의 분들이 이번 주 금요일 정도로 예측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일부 제가 현재 네. 출입하는 기자를 물어보니까 그냥 물어봤어요. 지금 말한 대로 당연히 21일 가능성도 네, 있지만 네, 네. 그냥 그 기자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만약에 친구들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내기한다면 언제로 찍을래라고 물어봤어요. 네. 후배 기자여서 언제 찍을 것 같냐 그랬더니 자기는 이번 주는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면 자기가 이제 여러 가지 흐름을 보니까 아직 평의 중인데 물론 예. 평의를 하다가 네. 그 급진전돼 가지고 바로 오케이 그럼 바로 판결 들어갑시다 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흐름을 그냥 기자로서 이렇게 취입하면서 지켜보니까 평의가 조금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는 물론 지금 말하는 22일 가능성도 있다. 네. 그럼 나보고 그냥 친구들하고 내기를 하라면은 그 뒤로 나는 할 거다. 이번 주는 배팅 안 하겠다. 자, 이런 얘기를 강찬 하더라고요. 의원님은 현직 지금 중앙일보 논설위원이에요? 현직? 전직 아니고? 현직으로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냐 뭐 이런 말씀. 아니 그냥 물어보는 아니, 다 거예요, 좋은데 궁금해서. 마이크에 대고 말씀 좀 하세요. 현직으로서 마이크. 이런 어떻게 네. 그런 아니 그러니까 망발을 제 할수 질문에 있냐? 대한 답을 네. 해보라고요. 그냥. 현직입니다. 네. 현직이시죠? 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기자들로부터 나오는 소스가 있고 네. 이 건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수행하는 근접 경호원들로부터 나오는 소스가 그럴 수 있고 있죠. 예. 또 기타 여러 가지 소스들이 있어요. 취재원을 밝히기 어려운. 예. 근데 이 각각에 나오는 소스들이 다 틀리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내가 다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분 헌재는 워낙 취재가 안 되잖아요. 이 취재가 안 돼. 소스 물어본 거죠. 네, 그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강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선배로서, 네, 그렇죠? 그냥 네, 선배로서 기자 후배들에게 그런 걸 물어봤을 것이고, 네. 기자 후배들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본인들이 뭐 감. 재미삼아, 감삼아 이제 얘기를 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은 다 맞는 말이죠. 뭐 이번 주에 안 하면 다음 주에 할 수 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4월 초에 아니, 한다는 얘기도 그러니까 하고 그런 건 기자니까 그런 건 조금은 중요하지 다르죠. 않은데, 네. 아니, 그러니까 기자니까 좀 더 하긴 신빙성을 하겠죠. 가지고 네. 하겠죠. 네. 네. 헌재의 시간이고 네. 가장 유력한 거는 현재까지는 21일. 21일 설이 가장 21일 유력하다. 설이 가장 빨리 유력한데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이번 주를 그래서 넘기면 좀 너무 국민들의 혼란이 커진다. 갈등이라든가 예. 사실은 14일 날 하는 게 상당히 맞아 보였죠. 14일 예. 날 네, 민주당에서도 네, 많이 네. 그렇게 예상을 하셨는데 네. 그러니까 14일이 지금 이제 어긋난 게 네.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돌아가냐 의문을 자아냈던 건 사실입니다. 예. 우리 대통령 14일 석방 굉장히 기대를 변수가 많이 했죠. 있었고. 우리 좀 왜 기자 안 후배 했죠? 후보의 얘기 좀 하게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모르니까. 네. 네, 강 의원님. 전혀 신경 안 쓰고 네. 있어도 우리 신혜원 기자. 근데 어쨌든 그럼요. 이제 네. 이걸 이제 두고 이제 네. 갑자기 정치권에서 승복 가지고 한바탕 했잖아요. 아니 그거 진짜 웃겼죠. 근데 뭐 승복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근데 아무튼 아니, 뭐 당연히 이제 뭐 승복하는 거죠 이거는. 뭐 승복하는 이제 하자는 얘기도 나올 뿐더러 네. 갑자기 기각설이 없어지고 각하설이 막 대두되고 아, 있잖아요. 네, 난 국민의힘에서. 그것도 황당무계한 그러니까 거예요. 그 흐름은 혹시 뭐라고 보세요? 그거는 왜 우리가 갑자기 알기로는 네. 일단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 문제를 그동안에 계속 논의가 되어 왔고 예. 각하 얘기는 안 나왔고 인용 쪽이 훨씬 우세했잖아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기각이 될 거라는 생각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기각 거예요. 가능성은 예, 좀 본안과 쉽지 않다. 관련해 가지고 네. 그런데 자기네들이 보기에 이걸 인용으로 갈 수는 없으니 윤석열 씨가 구속 취소된 게 절차적인 하자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인정을 해줬으니 법원 네. 관련돼서 그러면 이 헌재에서도 절차적인 하자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특히 우리 편이라고 생각되는 헌재 재판관들이 네. 이 얘기를 하면서 본인들의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주기 위해서라도 기각보다는 각하 쪽으로 지금 얘기가 더 많이 되고 있어. 예.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절차적 흠결이 있기 때문이야. 근데 이렇게 말을 해야지 좀 더 사회적 혼란이 줄어들고 좀 더 그래도 그나마 뭐 기각이냐 인용이냐 이거보다는 정면 승부를 덜하는 면이 있지 않겠냐. 요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고 결국 이 얘기를 계속 밀어붙인다는 얘기는 네. 본인들 스스로의 내심으로는 기각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기각 가능성이? 예, 왜냐하면 기각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기각 얘기를 아예 안 하고 그냥 절차적인 문제에서 해결하고 싶은 아니, 거죠. 인용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런 거 이제 네. 약간 논리가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네. 탄핵이 인용될까지 높으니까 그렇죠. 죄송해요. 네. 죄송해요. 그 자기네들 보기엔 저희가 알아들으면 되죠. 인용될 가능성이 듣는 높으니까. 분들이 알아들으셔야죠. 네, 네. 다 알아들으셨어요. 알아들으셨어요. 네네네. 인용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내용상으로는 그쪽으로는 누가 봐도 인용이니까 절차적인 문제로 각하를 노린다. 얘기하고 이런 싶지 거죠. 않다. 뭐 예, 이런 예, 얘기죠. 예. 네. 그게 윤석열 변호사 측에서도 나온 이야기이기도 하고 예. 지금 나경원 의원 등의 탄원서 이야기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그런 많아요. 내용이죠. 네. 즉 그 윤석열 쪽 전체가 다 네. 내용적으로는 이건 탄핵 사유야. 이렇게 자기들도 변론을 해봤던 것으로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절차의 어렵다. 문제를 가지고 이제 각하 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뭐 승복 얘기 좀 이어서 하면 사실 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는데 제일 먼저 이 이야기를 본인 입으로 꺼내야 되는 사람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잖아요. 근데 대통령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결과와 이유를 모르는데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선고 전 승복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했어요. 윤갑근 변호사가. 근데 왜 권성동 의원은 네. 이미 냈다고 말했어요? 낸 적이 사실 없죠. 석동현 근데 변호사가 냈다고 옛날에 한 번 말했어요. 얘기만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들어보면 결과와 이유를 모르는데 의견을 말하기 어렵다? 그럼 결과와 이유를 들어보고서는 승복하지 않을 수 있다. 자기 맘에 안 있다는 들면. 그때 승복하기 네. 무슨 현실적 법적으로 승복 안 할 방법이 가능성은 없죠. 네. 승복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불가능한 얘기죠. 윤석열 버티는 쪽에서는 다른 거지. 수단들이 존재할 수 있죠. 어떤 수단이 있어요? 이른바 아스팔트 난동 세력들을 막 네. 부추길 수 있죠. 예. 그게 또 다른 방법에 법률적으로는 승복하더라도 예. 정치적으로는 승복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뭐 그렇다 하더라도 대통령 파면된 건 바꿀 수 없는 현실이죠. 승복 안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게 이 그럼- 질문 자체가 사실은 네. 우문이에요. 예, 예. 이게 강제가 되는 네. 거죠. 과거에 승복- 저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번 1기 때 네. 졌잖아요. 본인이 바이든한테 졌는데 뭐 처음에는 부정선거다 뭐다 승복 못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거기야말로 국회 막 저 지지층 들어가서 막 난입하고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은 저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뭐 취임식 안할 날 수가 없지 뭐. 그저 네. 본인은 미리 그냥 취임식 참석 안 하고 네. 대통령 전용기 마지막으로 몇 시간 탈 수 있는 거 이용해서 이거 팔짱 풀고 플로리다 갔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팔짱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얘기 많이 네. 들었어요. 다시는 팔짱을 안 끼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바로 승복하시네요. 아 그럼 이런 이런 건 내가 정치적으로는- 잘해주는 거다. 정치적으로는 바로 승복하지 않고 다른 행동을 할 가능성은 좀 있다. 그럴 수 있는데 사실은 이거는 권영세 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가 황당무계한 걸 가지고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내놓은 예, 저는 예. 수사다 예. 분위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난 내일 열심히 그 공기를 마실 거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법을 안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에서?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기각이나 각하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면서 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기각이나 각하가 돼도 승복을 하라란 말인데 이제 그렇게 말할 수는 없으니까 네. 그냥 승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아니면 봐야 혹시 되겠죠.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여기 그 국민의힘에서 볼 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막 길거리 또 나와서 이렇게 하면 대선도 완전 망치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발 승복증에 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으니 그렇죠. 민주당이 이렇게 대신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거울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자기 지지층들을 향해 가지고 네. 기각이나 각하가 나올 것이니까 우린 두려움 없이 승복하겠다라는 네. 하나의 자신감을 던지는 측면이 있고 예. 또 한편으로는 이재명 대표를 공격해서 예. 민주당도 승복해라 하는 게 있고 예. 사실은 그 밑바닥의 근저에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는 이야기일 그쵸, 수도 약간 있어요. 그 느낌이 좀 그죠? 있던데. 예, 이거 승복하고 제발. 당신 우리 절연하고 우리끼리 예. 이제 대선판으로 가게 발목 좀 네, 그만 제발 좀- 잡아주세요. 네, 그 얘기가- 라는 그런 하나의 호소문의 역할도 하고 있지 않나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윤석 의원님 이거 되게 진지하게 여쭤보는 건데 윤석열 구속 취소가 별로 반갑지는 않죠. 대선 후보들이나 뭐 여러 대선 정치적으로. 후보들은 좀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이제 그러나 친윤 분위기가. 의원들이라든가 예.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아마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이게 헌재한테 나름 적법 절차라는 걸 뭐 헌재가 최종적으로 수용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네. 윤 대통령 변호인 입장에서는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법원도 결국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뭐 수사를 한 거 이런 것 등등 적법 절차 문제를 제기해서 구속 취소까지 했으니 네, 네. 헌재도 지금 여러 가지 절차적 흥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렇게 해서 헌재를 좀 압박할 수가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물론 그런 점에서는 좋겠지만 지금 우리 저 노 변호사께서 얘기한 대로 네. 조기 대선을 이미 염두에 두고 준비에 들어간 분들한테는 네. 속으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 생각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김용현 국방부 장관 네. 전 국방부 장관이 법정에서 아주
발끈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형사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네, 내란죄. 어제 첫 재판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 발언은 이제 김용현 장관 본인은 아니고 네. 변호인이 한 얘기인데 예. 이제 검찰이 기소 내용 쭉 설명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해서 하니까 발끈하면서 네. 어디 감히 대통령 어디 감히? 윤석열이라고 하느냐, 국가 원수에게 예의를 갖추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각하. 뭐 각하 아니, 뭐 대통령님이라고 각하는 헌재에서 이제 말해주기를 원할 것이고. 예. 아니 일부러 각하란 말을 자꾸 네. 쓰자고 하면서 각하 얘기가 많이 나와요. 네, 뭐 그러니까 뭐 대통령 윤석열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네. 어디 대통령한테 이렇게 얘기하느냐? 네. 그 뭐라 그러라는 지금 거야. 윤석열 아직 각하가 아니면 정말 어이가 뭐라고 없네. 진짜 뭐라고 해야 돼? 윤석열 대통령으로 윤석열 해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대통령님? 하겠지. 대통령님? 네. 아니, 윤석열 아무튼. 대통령은 뭐 이렇게 써 불러달라는 에이, 얘기겠죠. 네. 진짜 여러 가지 한다. 근데 어쨌든 공무원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은 네. 공무원 직함을 먼저 부르고 네. 그다음에 뭐 장관 뭐 김용현은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아, 그걸 별로라면 원래는 피고인이라고 불러야 네, 돼요. 원래 피고인 아. 윤석열 뭐 하려고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불러요. 피고인 뭐 이러면 이렇게 되는 되는 거지. 논설위원 강찬호님. 뭐 그렇게 왜 뒤에 님자는 왜 붙여 주시는 게 고맙습니다. 이거 약간 비아냥거리는 거야. 왜 좋아할 제가 게 아니야. 아니에요. 비아냥을 제가 들어드릴 이유가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사실 네. 직책을 써줄 때는 시님 이런 거 안 써도 돼요. 그래요. 논설위원 아, 앞에- 강찬호 앞에 이렇게 그게 있잖아요. 해도 네. 돼요. 네. 네. 그냥 뭐 저도 저를 부를 때 님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누구나 그 얘기는 맞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한길 뉴스가 생깁니까? 네. 전한길이 우리 전한길 씨가 반탄파 이야기 좀 별걸 다 해보겠습니다. 하네. 역사 강사 전한길 씨. 맞습니다. 네. 이 탄핵 반대파 전환길 씨가 이 탄핵 반대 집회에서 언론사 만들겠다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야. 2030 세대에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언론사 창간하겠다. 이미 등록까지 마쳤다. 야, 진짜 돈 잘 번다 이 사람. 예, 그뭐 아니, 이걸로 돈 벌지 안 벌지 어떻게? 이거 벌어요. 그럼요. 이거 엄청 벌어요? 벌어요. 예, 언론사 등록을 마쳤다잖아요. 게다가 네. 2030 세대들이면 자기가 강의했던 그 강의 대상자들이고 네. 자기에 대한 호의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일 텐데 이분이 강의도 워낙 되게 잘했다면서요. 예. 그러면은 이 언론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달하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신뢰감을 갖게 되잖아요. 이제 언론사라는 이름이 붙었으니까 장사가 개인적 될까? 의견이 아니라 이거 엄청 되겠죠. 아 그럴까요? 저 같으면 엄청 될 것 같아요. 장사 안 되는 걸 왜 하겠어요? 아니 이거 장사 될 줄 알고 했다가 망한 데가 워낙 많아요. 이 사람은 근데 무조건 돼요. 이건 뭐 해봤자 저 뭐냐 투기 투자금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망할 것 같지도 않아요. 망할 거 아, 없고 그렇습니까? 본인이 그렇죠. 컨텐츠를 네. 계속 제공할 것이고 그렇죠. 이 사람을 지지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돈을 쏘아줄 것이고 아. 이 사람이 광고하면 거기서 다 물건 팔릴 것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국사 선생님들이 말을 잘하더라고요. 우리도 이제 방송 패널이라고 말 좀 하는 축이야 되는데 국사 선생님들 앞에 가니까 거의 뭐 아, 갖다 그래요? 붙이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역사 얘기를 이 사람은 굉장히 유리하게. 국사학자도 아니라면서요. 전공도 아니었다면서요. 근데 아니, 엄청 뭐, 잘하나 봐요. 근데 뭐 저 학원 강사가 꼭 전공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역사 뭐 강사로나 하여튼 뭐 잘 나갔던 건 아니, 내 사실이니까. 말은 연구자와 가르치는 전공은 것도 다른 아니었는데 얘기니까. 네. 자기의 적성을 찾은 거죠. 네. 자 하여튼 근데 이 전환길 씨가 이 갑자기 이렇게 정계에 입문하게 된 계기를 두고 여러 가지 썰들이 정계? 많- 지금 정계 인문 아니잖아. 지금 거의 정계 인문 아니에요. 정계 아, 인문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어렵죠. 아, 이제 그래요? 현재까지는 어떤 본인 입장에서 나름 본인이 생각할 때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지금 언론사를 차렸기 때문에 네. 더더욱 정계 인문을 아니 하기는 근데 어렵죠. 언론이네. 이게 아니래요. 나가는 절차 이게 아니에요? 아니래요. 왜냐면 내가 남천동이라고 이제 다른 네, 유튜브 유튜브 있잖아요. 있죠. 거기에서 전환기를 집어 넣어가지고 대통령 후보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예? 이런 설문을 했대요. 자기네가 그냥 개인적으로 재미삼아 해봤대요. 했는데 예, 그래서 어머나 이 세상에. 전환길도 넣고 예. 한동훈도 넣었대요. 예. 그래서 전환길 대 이재명,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지지하는 양자 대결 사람들에게 시켰어요. 양자 대결을 시켰는데 네. 전환길이 16.7%인가 나오고 한동훈이 또 한 16.5%인가 비슷하게 나왔다는 나왔대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전환길이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왔고 아. 생각보다 전환길의 영향력이 매우 그러니까 높더라. 온라인 투표 같은 거 한 거겠죠? 네, 한 500명 네. 샘플, 뭐 1000명 샘플 이거 가지고 해봤대요. 네. 그다음이 더 웃겼어요. 사람들에게 그런 질문도 했다는 거. 이건 내가 어저께 직접 전화해서 취재를 한 건데 사람들에게 이런 것도 물어봤대요. 전환길이 만약에 당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나가게 되면 네. 그 당을 따라가 가지고 지지할 생각이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진짜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응답자들이 지금 많았다는 거. 물론 장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네. 근데 만약에 언론사 등록까지 마쳤다고 그러면 이제 이게 그런 식으로 합쳐져 가지고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는 거죠. 뭐 극우적이지만 역동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네. 여기에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은 이준석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한동훈이래잖아. 뭐 한동훈. 2030이 이제 네. 저 지지층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2030의 표를 구해야 되는 보수 성향의 보수 성향인데 네. 조금 뭐 새로운 정치하겠다 내지 중도 보수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쨌든 네. 정식 여조를 했다는 것이고 돈을 직접 주고 이 여론조사 기관을 끼고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장난한 게 아니라니까요. 아 온라인 폴 이런 게 네,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원래 그 한국 사회에서 네. 무조건 신상만 쫓아다니는 정치 구매자가 한 10에서 15% 됩니다. 박찬종 찍었다가 이인재 찍었다가 문국현. 아, 진짜 정식 조사네. 정식 조사라니. 자세한 상황 선관위 이런 홈페이지에 사람들이 참조하면 있습니다. 되는. 일단 검증되지 않은 신상만 좋아하는 아, 사람들한테 그래요? 속이 탈 수 있어요. 이거 방송에도 나왔었어. 그래서 근데 그 미국도 마찬가지. 옛날에 네.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양당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끔 뭐 재산후보가 나와요. 로스페로가 옛날 뭐- 로스페로 대표적이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나와줘야 네, 네, 어떤 네. 의미에서 너무 이제 그 기득권 정치에 찌든 양당이 긴장을 한다.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계속 어쨌든 제3의 새로운 인물들이 나와서 휘젓는 거 이거 그 자체는 나쁘지 나쁘지 않다. 않다고 봅니다. 예. 근데 제3의 인물들이 더 형편없어. 늘 성공한 나왔던 성공한 인물들 사람이 뭐 거의 없잖아요. 안철수 뭐 네. 보면은 뭐 자기 정체성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래도 안철수는 괜찮지. 나쁜 사람은 아니지. 저희가 수치를 언급했기 때문에 사람이 개요 잘 간단하게 모르시죠. 언급하고 네네네. 갑니다. 방금 이제 언급됐던 그 유튜브 사장 남천동 의뢰로 여론조사 업체 STI랑 했고요. 지난 11일부터 10일 그대로 했네. 전국 남녀 1,000명에게 ALS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이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정말 이 언급해줘야 되는 거죠. 네. 여론조사인데 제대로 했기 그래서 그럼 때문에. 정확하게 네, 네, 네. 몇 방송에 퍼센트가 언급해야 나왔어요 됩니다. 그때? 네. 내가 말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범보수 진영에서는 잠시만요. 전환길이 잘 어머나, 나온 것도 아이고. 있지만 네. 한동훈이 진짜 아이고 한동훈 씨가 우습게 의문의 됐네. 일패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제 남천동 그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네. 왜 했냐고 물어봤어요. 도대체 당신들은 이런 여론조사 왜 했냐 돈 들여서. 그랬더니 실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극우 보수 이런 사람들의 세력이 정말 존재하는 것인지 그들에 대한 생각이 정말 있는 것인지 장난인지 뭔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었다. 아.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공시생들 대상으로 가르쳤잖아요. 네네. 그 공시생들 같은 경우에 노량진에서 오랫동안 학교 다니면서 이 나름 커뮤니티가 있어요. 아. 생각보다 특히 한국사 이게 생각도 쪽에 커요. 세요. 그렇죠? 네. 예. 오래 이제 결집이 돼 경력이 있고. 있으니까. 결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환길 선생님을 되게 자기네가 추종하는 사람들끼리 원래 그래요? 모여서 했던 게 있어요. 그 왜냐하면 역사라는 건 하나의 가치관이거든. 아,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게 되는지 그 가치 체계가 어쩌면 그 역사를 통해서 많이 쌓는 그렇지. 경우가 있으니까. 영어 선생님 추정하는 거 수학 선생님 추정하는 거하고 좀 달라요. 아, 그렇겠네요. 네네. 여기 댓글에 여기 장르만 여의도보다 동접자 3배예요. 아, 그럼 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거기가 그만큼 그렇게 무시할 곳이 아니라는 아, 사장 거죠. 남천동? 네. 그러니까 거기서 하는 시도를 우리가 우습게 보지 그리고 말아라. 우리 정영진 보유 프로그램인데. 그렇지. 고맙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뉴스 예. 빨리빨리 좀 소화해 보겠습니다. 반탄파 2 갑니다. 이철호 경북지사. 네. 그 대통령을 각하라고 부르자. 아까 각하입니다. 맞아요. 아까 각하. 그랬잖아요. 아 이게 또 인상 깊은 사진 있어가지고 사진 좀 주세요. 페이스북에. 정말 이 아, 추억의 폰트. 자, 헌재 다음 사진 이게 진짜 정말 언제적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뒤에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깔고 각하 보고 싶습니다. 올렸고요. 근데 자꾸 집회 나가가지고 애국가 부르면서 막 탄핵 뭐 이거 뭐 하면 안 됩니다 막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직 신분이 경북지사잖아요. 공직자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위반했다. 고발을 당했어요. 막 애국가 부르고 집회 나가서 하니까 근데 그거는 애국가 불러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정치 중립 위반 그 발언을 발언- 했겠죠. 발음이 안 되네.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서 고발이 네. 당한 거잖아요. 근데 집회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들어볼게요. 1절 해가지고 고발당했거든요. 1절에서 오늘은 4절 하겠습니다. 4절. 4절 해야지 고발 못할 것 같아서 그사들은 4절 모를 것 같아요.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아. 발당했단 말할 수가 있죠. 저 사람. 오늘 말장난. 유일하게 들은 저 싱크가 네. 저 경북지사 싱크라니. 제가 예. 아는 바로는 우리 저 형님이 윤석열 별로 안 좋아하는 저 걸 알고 형님이? 있는데 그 참 본인이 대권법 걸리셨네. 대통령 선거 나가고 싶어가지고 일단은 그구들한테 좀 뭔가 임팩트 있는 자기 어필을 하고 싶어서 이런 게 한 거예요. 네네네. 그러나 하여튼 그러려니 하고 생각해 주세요. 예, 이철호 지사는 하여튼 그 게시물 순삭하는 게 굉장히 특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거 아. 다 삭제됐죠? 네. 그래? 삭제됐습니다. 그래도 이슈화는 됩니다. 예, 일단 올렸다 삭제하면. 각하라고 부르자라고 했다가 삭제하고 네. 아까 그 사진 오케이 이거 각하 오케이 했던 것도 삭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리고 뉴스도. 네, 서울시에서 네. 지금 이제 뭐 범야권에서 광화문 일대, 헌재 일대에서 이제 천막 농성도 하고 단식도 하고 이제 집회를 하고 있잖아요. 이 집회는 이 현수막들, 그 천막들 다 불법이다. 변상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서울시가. 네. 오세훈스럽다. 거기에 정강훈 씨가 세워놓은 천막도 있지 않아요? 지금 이제 사진 좀 그럼 전에 나간 어떻게 것 중에 되는 거야? 전체가 다 이제 민주당 혹은 뭐 범야권의 천막인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그게 되지만, 아니라니까. 예. 어쨌든 오세훈스럽다는 서-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쪽에 좀 확인을 해보니까 네. 일단 뭐 우파도 거기 나와서 시위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지금 우파는 그냥 자리만 깔아놓고 천막을 치지 않고 자리만 깔아놓고 앉아있다가 이제 이런 거고 그다음에 좌파 돼지 민주당 그 네. 서울시 좌파는 없어요. 좌파라는 서울시 표현은 표현이 쓰지 그렇습니다. 마세요. 그러니까 저 진보 그럼 진보 제가 세력은 우파입니다. 진보도 아닙니다. 민주개혁 그러세요? 세력입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뭐 약간 민주개혁 세력께서는 네. 거기에 이제 이른바 그 야5당 네. 해가지고 천막을 쳤다는 것인데 네. 서울시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천막을 네. 그것도 딴 사람들도 아니고 이제 원내 일당 입법 네. 책임자들이 직접 이렇게 그 도로교통에 직접 저촉되는 천막을 계속 치고 있기 때문에 두 차례 그렇게 계도라든가 네. 경고를 했는데도 계속 하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냥 자리에 앉아서 하고 저녁에 그냥 또 그 자리만 깔고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치 천막까지 세력이건 하니까 상관없이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천막이 문제다. 이른바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계열 사람들이 네. 해도 천막을 치고 하면은 문제를 삼겠다는 것인데 네.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 지금 코로나 백신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 그분들이 지금 덕수궁 앞에서 천막 치고 오랫동안 장기 시위하고 계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지금 위반이에요. 근데 서울시 입장은 그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민간인들이고 또 피해를 입었다는 분들이 하니까 이것은 지금 저희도 계도나 계속 경고장 보내고는 있지만은 여기는 지금 원내 일당 아니냐, 그분들 공당 변상금 아니냐, 뭐 이런 부과했어요. 논리입니다. 변상금 네. 납부한 걸로 알고 우리도 있는데. 윤석열한테 네. 피해를 네. 받았어요. 수고당할 뻔했고. 아니 그러면 뭐 그러나 바닥에 국회가- 바닥에 깔아내면 괜찮고 공단이다. 천막 치면 안 되고 이유가 뭐예요? 그 총칼 천막은 들고 명확히 사람들한테 법에 규정이 있는 모양이죠. 쫓겨날 그런 뻔했어요. 얘기가 그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아요. 이거는 자세한 법적 논란은 서울시 요거는 제가 그 정리하자면 네. 그냥 오세훈스럽다. 네. 오세훈스럽다는 게 뭐예요? 쪼잔하다. 아. 예를 들자면 저런 행정 조치를 했다고 칩시다. 네. 저게 그 법 집행이라든가 규칙 적용의 원칙이라고 칩시다. 네. 그걸 꼭 저렇게 SNS에 써가지고 기사로 내야 될 이유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이철우 지사처럼 극우 선동하시고 그게 더 솔직하다. 그리고 저기 뭐 애국가 부르고 태극기 옛날에 뭐 100m짜리 건다고 했잖아요. 네. 솔직하게 정치 좀 하세요. 왜 이렇게 정치를 쪼잔하게 합니까? 지금 사실은 그 이제 민주당 쪽도 보면은 김동연 지사나 강기정 시장 이런 분들이 윤석열 즉각 파면했고 1인 시위를 해요. 그 해가지고 이제 이것도 그럼 정치개혁 아니냐 했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했냐면은 탄핵 심판 문제는 선거가 아니어서 선거법상 저촉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철우 지사의 경우도 탄핵 문제 탄핵 관련해서는 심판 문제를 갖고서 이제 정치적 의견을 표명하는 거는 이거는 선거와 관련되지 않기 때문에 네. 이걸 지자체장들이 여기 있는 입장을 표명한다 그래서 이게 선거법상 저촉되는 게 아니다 그랬단 지금 말이에요. 천막 얘기하다 갑자기 그게 왜 아니죠. 그 전에 그 얘기가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놓쳤어요 타이밍을. 그래서 제가 문제는 제가 사과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는 저도 거론을 하정을 해야 맞이할게 되는 목소리를 그래서 제가 오세훈스럽고 쪼잔하다고 이야기하는 게 네. 탄핵 찬성이에요 반대요 뭐예요 그러니까 오세훈은 그런 정치적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그래. 탄핵 찬성이다, 반대, 반대다. 탄핵 찬성했어요. 탄핵을 찬성했는데 네. 이후에 지금 지금 이게 보면 반대예요 또 이제. 반대한다고는 안 하고 네. 지금 이제 법적 절차를 계속 이제 문제 삼는 거죠. 지금 잘 보시면은 나경원 의원도 이렇게 그 얘기 이렇게 저 말하는 내용을 잘 보면은 네. 지금 뭐 계엄이 정당했다. 뭐 탄핵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대신에 법적 절차가 굉장히 잘못됐다. 뭐 헌재가 이런 식으로 뭐 검찰 조서 갖고 간 건 잘못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위주로 갑니다. 그래서 지금 그 계엄의 이제 그 옳고 그름 이 부분은 많은 보수 인사들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계엄이 뭐 계엄을 옹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법적 절차 헌재가 이제 저지른 법적 절차 문제 요걸 갖고 집중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의 태도가 뭐 정치적 이런 얘기 저런 얘기 기회주의죠, 합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보면 맨 처음에는 확실히 계엄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를 했었었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서서히 조금씩 뭐 개인 의원들의 의견이다 이러면서 이제 한두 분씩 혹은 이제 꽤 여러 사람이 그 탄핵에도 좀 반대 입장을 많이 표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아무래도 이제 탄핵 반대가 네.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적어도 30%대 이상은 나온다. 이런 판단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뭐 한 자릿수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탄핵의 거의 대부분이 어쨌든 찬성을 하거나 네. 뭐 반대할 것 같은 분들도 침묵만 하고 뭐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그 당시 그냥 그렇게 쭉 갔는데 지금은 좀 그 지지라든가 환경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이라는 거는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여론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근데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당에서 혹은 뭐 국회의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게 옳은 일이냐 아니면 해선 안 된 일이냐 등등을 좀 판단을 해야 국민들도 거기에 잘 뭐 지지를 하거나 반대를 할 텐데 너무 이렇게 국민들 혹은 뭐 이렇게 거리에 나온 근데- 사람들의 뜻을 따라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유감스럽습니다. 정치란 건요. 어쩔 수 원래는 지금 없나? 말씀하신 대로 옳고 그름을 따지려야 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많고 적음을 따집니다. 예. 너무, 예. 현실은 그렇다. 네. 적절히 배분돼야죠. 네. 가치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뉴스 얼른 가보겠습니다. 네. 그 홍준표 시장이 나 명태균이랑 전화 한 통, 카톡 한 통 한 적이 없다. 나는 그런 사기꾼이랑 어울리지 않는다. 호언 장담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민주당한테 뭐 있어? 깔 테면 까봐라고 했는데 민주당이 깠지. 진짜 깠습니다. 어저께 이제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에서 기자회견 열고 이제 홍준표 시장과 명태균 씨의 SNS 대화 내용을 공개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보면 2021년 12월 명 씨가 홍 시장에게 생신 축하드립니다. 라고 보내니까 홍 시장이 땡큐라고 답변을 하는 게 있고요. 네. 2023년 7월 명 씨가 무덥고 습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세요라고 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명 사장 요즘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안부를 묻고요. 이제 명태균 씨가 건강 잘 챙기세요 이렇게 답변을 하는 카톡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뭔가를 뭐 오고 가거나 저 뭐 대가성 있는 뭐 이런 대화는 아니지만 아니지만 근데 어쨌든 어쨌든 직접 명태- 연락은 그렇죠. 주고받았다. 명태균 씨랑 홍준표 시장이 직접 연락을 했는데 홍준표 시장은 카톡 한 번 한 적 없다고 예전에 얘기한 적이 있죠. 예, 페이스북에 올린 적이 그래서 있습니다. 홍 시장이 여기에 대한 답변이 아주 걸작이거나 정말 정말 준표스럽다라고 보이는데요. 홍 시장스럽다. 네, 왜 그러냐면요. 네. 이렇게 답을 해요. 아니 누구라도 카톡 오면 의례적인 답장을 하는 게 이게 통례인데 뭐가 죄가 되냐 이제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 말이 좀 아주 압권인데 예.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고 한 적이 없다. 알지만 그런 사기꾼을 곁에둔 일이 없다고 했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아들하고 얘기를 그 다음에 겨우 찾아낸 게 그거냐 그거밖에 없냐 계속 공개해봐라 한 다음에 이게 결정적인데 내가 앞으로 명태균과 범죄 작당을 한 일이 있으면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말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톡 한 번 한 적이 없다라는 거는 완전히 남남으로 지냈던 얘기인데 이제는 범위를 좁혔어요. 범죄 작당을 하지 않은 한 내가 명태균하고 얘기 주고받은 정도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말이 바뀌는 겁니다. 아, 그러면서 아들을 네. 또 네. 엄청나게 고마워하고 아들은 또 이거는 허위사실 공표 안 하잖아요. 홍 시장에 대해서 아니 본인이 거짓말한 거니까 거짓말한 그런 어떤 죄를 물을 수는 있을 수도 있죠. 만약 아, 이제 거짓말했다. 김문기 잘 모른다고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로 걸려. 다만 그때 그거 선거 과정에서 한 말은 선거 아니지 과정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입니다. 네. 그것도 아니 사실. 아니죠. 그 얘기가 저 거짓사실을 그래. 했군요. 그래? 국정감사에서 했던 이야기. 모른다고 했다가 카톡 한 자 안 나올 거라고 했다가 나왔으니까 네. 야 요거 좀 뭐 누가 문제를 삼으면 지금 대선 직전이잖아요. 비슷한 그러니까 시기예요, 사실은. 말이- 이재명 대표, 네. 김문기 안다 모른다고 비슷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네. 대한민국 검찰이 선택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외에도 원래 민감 국가 요것도 좀 아. 있고 다루긴 해야 민감한 되는데. 문제였는데. 예. 그래서 저는 요거는 그때 그렇게 제가 사실 네. 그저께 썼습니다만은 예. 이게 진짜 원인이 뭔지를 알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기본 왜 그러냐면 에너지부는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하고 한미 간의 외교 안보 문제 다루는 부처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아젠다가 있으니까 아마 그런 걸 갖고 지금 국무부하고 조율되지 않은 가운데 이런 카테고리 지정을 했다라는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썼는데 확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 국무부가 몰랐어요. 에너지부가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을 미국 국무부가 몰라가지고 우리도 네. 몰랐다라고 해명을 했고 둘째 오늘 지금 대강 나오는 보도는 그게 아니고 미국 그 원전 그쪽 계열의 소프트웨어 이런 쪽에 지금 연구에 지금 누군가 접근을 한 정황이 한국 쪽에서 그런 게 나와서 지금 문제 삼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접근한 누군가 정황이 접근을 한 나와서? 정황이 나왔다는 게 지금 저 나왔습니다. 보안 그래서 정보가 보안 새-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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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네. 일종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무슨 핵무장론이나 네, 탄핵이나 이런 쪽하고는 관계가 없고, 거리가 좀 있다. 예, 이것은 그 한마디로 미국의 민감한 에너지 무슨 과학 어떤 그런 시설에 네. 뭐 한국 누군가가 접근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안 문제가 생겨서 그래요? 민감했다라는 게 지금 일단 외교부 쪽에서 흘러나온 얘기인데요. 네.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진짜 끝까지 알뜰살뜰. 네. 알뜰 신잡. 네, 알뜰살뜰한 거는 사실 인터넷 비교만 하는 데는 없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인터넷 비교원이 아시죠, 우리 의원님도 저는 몰랐습니다만은 아셔야죠. 이제 알아듣겠습니다. 비교당할 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네요. 그 인터넷 새로 설치하면 얼마라고요? 3%? 아니, 아, 최대 48만 원이라고. 48만 원 네. 알겠습니다. 48만 원 외우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정수기는요.
30만 원. 30만 원 정답입니다. 아, 저 노 변호사님께 감사를 내가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총 108만 원의 그러니까 휴대폰의 어떤 통신사 변경에서 30만 원의 혜택이 있으니까 총 108만 원의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인터넷 비교원, 혹여라도 다른 더 많이 주는 그런 곳을 업체를 찾으셨다면 거기 신고하십시오. 그 차액의 150%를 또 보상까지 해 드립니다. 가격에 대한 자신감, 혜택에 대한 자신감으로 여러분께 다가가고 있는 인터넷 비교원 1670-2571 혹은 네이버에서 인터넷 비교원을 검색하셔도 되고요. 저희 영상 아래에 있는 링크를 따라오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실 만한 모든 방법은 다 적어놨으니까 몰라서 못했다, 어디 뭐 접속하는지 뭐 못 찾겠다 이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마디만 하고 끝내도 되겠습니다. 제발요. 아니 제가 이건 막 이제 우리 이제 진행자님 그 매력적인 선글라스 뒤에 예. 눈매는 얼마나 더 매력적일까 궁금한 분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오늘 방송하면서 이렇게 그 안을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정말 매력적인 눈매입니다. 제가 이것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보장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 갑자기 그런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궁금해하는 분이 네. 많았어요. 저분이 왜 선글라스를 끼고 나오나 네, 굉장히 네, 미남 네. 같은데 선글라스를 왜 끼나 이런 맞습니다. 분이 많아서 제가 눈매가 정말 멋진 분이다 말씀드립니다. 철저하게 숨기고 싶었지만 도저히 뭐 숨길 수는 아, 없네요. 그러면 다 보이잖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손가락으로 숨길 수가 없었어요. 네, 하늘을 가리는 원래 거나 기자라는 마찬가지예요. 것은 네. 그만하죠. 세 분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